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9% 상승해서 2228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약 1% 상승해서 790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2200포인트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고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었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 하루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면 그 다음 날은 비교적 불안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오랜만에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55,3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오늘 시초가에 굉장히 큰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4% 이상의 큰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다면 최근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언택트보다는 텍트 쪽으로 자금과 관심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카카오가 이렇게 큰 갭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크게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미국의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점을 찍더라도 백신, 치료제 개발, 이런 기대감이 더 작용이 되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조금 못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유심히 쳐다보고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게 큰 상승을 보였던 언택트 관련주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화학, 삼성 SDI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였어요. 물론 이렇게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회동을 했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2차 회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어제 나스닥이 큰 상승을 했죠. 그 중에서 테슬라가 무려 1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 부분의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로 보면 종가 기준으로 또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무려 2.5%나 큰 상승이 나왔고, 아마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로 기술주 위주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죠. 금액으로만 따지면 약 4,4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지난 과거를 살펴보니까 2월 중순 이후로 약 5개월 만에 외국인의 큰 자금이 들어왔다, 이 점을 알 수 있었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약 3,100억 원 정도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외국인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순매수 자금이 3,100억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4,400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3,100억 원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코스피 전체 금액의 약 70%를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2%밖에 상승을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다른 대형주와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 외국인 전체 자금의 70%가 집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 10% 이러한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2% 상승이 나온 것은 삼성전자로 놓고 봤을 때는 급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자금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삼성전자의 기관 자금은 이게 100만원 단위거든요. 850억. 기관은 85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스피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1,400억. 기관이 1,40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삼성전자는 850억이죠. 기관의 비중만 놓고 봤을 때도 전체 순매수 자금의 약 60%를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전체 코스피 순매수 자금의 60-70%를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종가도 약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몇 거래일째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참조를 해보시고 항상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2차 회동을 가졌죠. 최근 들어서 만남이 잦아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힌트를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래 자료를 보시면 지난 2018년에 삼성전자에서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인공지능,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을 꼽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이오를 제외한다면 인공지능, 5G, 전장 사업, 이 세 가지가 바로 미래차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부회장이 만남이 잦아졌고 이러한 부분에 논의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회동, 그리고 삼성의 미래 성장 사업, 이 부분을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단 말이죠. 어제만 하더라도 약 1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와서 $1,600까지 올라왔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전기차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테슬라가 정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재료로 인해서 다른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보다 더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주가도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지금 연구 중인 자율주행과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사업, AI, 5G,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 이것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미래차는 전기차,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이 되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조금씩 늘려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율주행하고 5G는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때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타 기계들하고 정보 교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5G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왜 우리가 5G를 더욱더 확대해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빠른 속도도 있지만 저지연성이 가장 큰 핵심이죠. 예전에 4G와 5G를 비교한 테스트가 있었는데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 자동차가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약 1.4m를 더 진행하고 나서 제동장치가 작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5G 같은 경우에는 약 2.8cm를 더 나간 뒤에 제동장치가 작동이 되었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 중인 자율주행과 삼성전자에서 미래 사업으로 내세운 인공지능, 5G,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 이런 미래 성장 사업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4차 산업을 이해하고 있고 미래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투자의 키워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MLCC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MLCC란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조절을 해주고 부품 간의 전파가 간섭 현상을 막아주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와 함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 스마트폰에는 MLCC가 보통 800에서 1000개 정도 사용이 되고 전기차의 전장용 MLCC에는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로 10배 이상이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우측을 보시면 기기별 MLCC 탑재량을 보면 전기차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기차가 확대가 되고 단순히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 이 부분까지 탑재가 된다면 전장용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도 단순히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지금의 이러한 사고보다 앞으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장용 반도체 시장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 키워드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이죠. 미국의 대표 전장업체인 하만을 9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했고, 그리고 그 시너지 효과의 시점은 전기차 확대와 자율주행, 이 두 가지 재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향후 몇 년 이후부터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삼성에서 배포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차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전장용 MLCC는 스마트폰보다 10배 이상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에는 자동차가 기계장치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모든 곳에 전자장치가 탑재가 된단 말이죠. 핸들, 조명, 스마트키, 카메라 이렇게 다양한 곳에 전장용 반도체가 탑재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하고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만났다는 이 부분에 배터리 문제에 대한 회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차에 대한 방향성도 테슬라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카메라가 탑재가 안 되었죠. 그런데 블랙박스가 등장했고 후면 카메라도 등장했고 측면 카메라까지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 기업들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미래차와 연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 시대가 발전되고 자동차가 진화할수록 자동차에 사용되어지는 전장용 반도체 시장도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삼성전자도 2018년에 18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인공지능,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뽑았단 말이죠. 그리고 바이오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3가지가 모두 미래차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풍력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금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그 안에 그린 뉴딜 테마에도 포함이 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재료는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공약과도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풍력주와 관련돼서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저라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눌러주던가 조금은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왔을 때 그 시점을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는 느긋해야 돼요. 다시는 이 매수가에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감정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좋지 못한 매수 타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둑에서 훈수를 둔다고 하죠. 훈수를 두는 마음으로 조금 느긋하게 바라보시고, 혹시나 내가 생각했던 가격까지 안 온다면 그냥 작별 인사하고 내보내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2,000개에 넘는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종목 아니어도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훈수를 두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